사실 이거 뭐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우리도 매년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 예측하는 거 보고 우리도 예측을 하는 거 생각해보고 예전 2019년도 생각해보니까 뭐 맞히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안정세로 많이 갈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네. 그래요. 나는 그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아니 세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많이 오른 지역에 비하면은 좀 덜 오른 것 같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는 전국에서 1위니까요. 26%가 올랐다고. 26%면 얼마가 오른 거야 도대체? 10억이었으면 12억 6천이 된 거죠. 2억 6천 원. 아니 그러니까 뭐 원래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6, 7억짜리가 지금 올해 15억이 막 돼버렸어. 더 심한 데가 해운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운대 삼익타운인가? 거기는 해운대가 아니고 저기 어디지? 부산인가? 남촌동. 남촌. 네 남촌동 살지. 미국 네 서장이랑 살제. 밥 먹고 거기 남천동. 작년에 6억이었는데요. 올해 16억 5천에 거래가 그 재건축이잖아. 네. 난 거기 있었나 거기 1년 살았었어. 그 시장 아니에요? 남천동? 시장 유명한데. 니기 시장 남청동 살지. 그 시장이 아니야. 근데 그게 광안역. 15억 5천, 뭐 호가가 18억 이렇게 나오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음마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아, 그러니까 음악파트가 훨씬 낫지. 근데 남천동은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1년을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그 남천동 그 삼익빛에 사셨기 때문에 물론 그 옥션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방에서 문을 열면 뷰가 딱 보여. 근데 그때 왜 갔냐면 그 광안리에 보면은 그 우리 그 이거 뭐야 폭죽 같은 거 뭐라 그래야 돼? 그 축제를 하거든요. 불꽃 축제. 불꽃 축제 같은 걸 하는데 10월 달인가 아마 그게 9월 달인가 할 때. 매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보는데 끝내주더라고 진짜. 와 진짜 멋있더라. 근데 지금 후졌어. 그리고 1번 주차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들어가는데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갔거든. 맨션 안으로? 왜냐면 그때는 뭐 굳이 뭐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도 없고. 바리케이트 없고 막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냥 꽉꽉 못 들어가게 막 막아주더라고. 그 주차가 너무 힘들어. 주차할 데가 없어. 그리고 집은 보면 엄청 깔끔해. 하얀 색깔 집에 막 빨간 쪽 파란 쪽 막 꺼져 있고. 하여튼 살긴 좋은 동네지만 그게 아마 부산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아마 최고의 또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LCT만큼 좋아질지 모르겠지. 입지는 LCT보다는 훨씬 좋지 뭐. 용적률이 나올 거예요. 아니 안 나오더라도 오늘 부산은 허가 잘 내줍니다. 거기 뭐 바닷가 앞에 뭐 60층 50층 잘 내줘. 여의도도 좀 그렇게 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해운대가 뭐 그 부산 일대가 지금 서울에서 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6, 7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하고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김포도 지금 막 10억을 바라본다고 하고 파주도 10억을 바라본다고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야. 네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제 네. 오겠죠. 내가 최근에 방송할 때 생방송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난 강남 아파트 이제 2억 갑니다. 조만간에. 평당이요? 60억. 2030년 안에 갈 확률이 난 높다. 뭐 이거 얘기 들으신 분들 저 새끼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자 그래요. 2021년도로 보자고 그러면. 네. 2021년도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냐 아니면 변화가 없이 지금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냐 어떻게 보세요, 조 회장님? 또 다른 규제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일단은 현 정권 유지가 되는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는 우리 집만 올랐으면은 팔고 시세 차익을 볼 텐데 이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세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일단 20억대 자산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액을 팔면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올랐어요. 그리고 대출도 안 돼. 다른 거 사고 싶어도. 네. 그러니까 보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일단은 전세를 먼저 올리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래도 전세가 많이 있었을 때는 임대 시장이 그나마 안정이 되는 추세였다가 전세가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월세를 이제 완전 치솟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외국 사례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거는 세입자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 이사님은 2021년도에는 그냥 뭐 함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세금과 임차 시장. 그렇죠. 예, 혼란의 임차 시장. 그 이호정 부장님은 가재, 붕어, 개구리 얘기는 이제 내년에는 가재 뭐라는 거야? 가재, 붕어, 개구리? 개천에서 이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애들이냐 이거 다? 네,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국 그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가 가재, 붕어, 개구리로 해서 다 용이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게 내년에는요 극단적으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울 시내 저가주택의 멸종입니다. 저가주택이라는 우선은 절대적 비율 자체가 없어질 거고요. 저가주택의 이 투기 세력을 한 번 더 불러오는 시장이 또 될 겁니다. 재건축은 고가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작업이었는데 이 정부는 노빠꾸예요. 하나도 되돌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기조가 계속된다고 보면 지금 LH가 주도하는 선도사업 공공재개발 대상지가 발표되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지방에 있는 자금들을 다시 서울로 끌어모을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을 주워 담기 시작할 건데 현재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 연립이거든요. 개발지 다들 시세 아시잖아요. 평균 매가 지금 5억 안 넘으면 이상한 시장입니다. 개발 안 되는 것이. 예. 근데 아니요. 거기를 지금 전체 다세대 비율이 주택 유형별 비율을 보면 다세대가 전체 주택 비율의 20%간 넘습니다. 20군데 만약에 고정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놓고 나서 멸실이 될 거다라고 예고를 해놓으면 두 가지가 발생하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 임차인 시장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내쫓기듯이 또 내몰림 현상 발생할 거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10억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재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시장을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조장이네. 투기 조장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시장 상황에서 맞춰서.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빌려서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우리 돈을 투여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 시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변곡점이 내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 안에 청약이 가까워질수록 해당 대상지는 점점 커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가 청약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길게 잡고 있었는데 벌써 2020년은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내년 12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남은 기간 안에 발표만 기다리다가 1년이 후딱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억이나 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시점이 공공재개발 첫 번째 시범 대상지 저는 발표라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될 만한 데는 다 들어갈 거예요. 또 그러면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뺏기는 수밖에 없는 이 시장을 한 번 더 겪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게 되면 이제 다세대 연립에 또 이제 지금 매물이 실종이잖아요. 네, 이제 실종. 뭐 웬만한 지역도 괜찮은 지역들은 지금 뭐 패닉바입니다. 뭐 젊은 친구들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사실 이 내용도 내가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올린 게 있어서 그 다세대 빌라도 금액이 올라간다. 혹시 뭐 저희 PD가 좀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다가 링크 하나 걸어주면 할 수 있는. 하여튼 이호정 부장이 생각하는 2021년도는 서울에서는 이제 저가 주택에 대한 실종, 그 저가 주택 실종이 되는 거는 뭐 아까 말한 공공재개발 진행되면서도 멸실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 저가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가 주택에 대한 실종. 근데 그 저가라는 금액의 기준이 얼마예요? 상대적인 저가죠. 지금 저희가 대출 규제 기준이 9억부터 비율을 조정하면서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는 이 굴레를 딱 씌워놨잖아요. 그거 올라가지 근데 않을까? 웃긴 게 고가 주택 기준 대출 규제 기준은 15억으로 묶어놓고 종부세 기준은 또 9억이에요. 9억이 고가 주택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9억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는 이런 아파트로 만들어주겠다고 공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앞에 보이는 게 5억짜리의 매수가 가능하고 내가 가진 돈 2, 3억이면 매수가 가능한데 이게 당장 10억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다. 그 지역은 점점 좁아질 거고 풀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그거 뭐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걸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잠시 돈의 유혹에 흔들려서 그 집을 되팔았다고 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가서 봐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쫓기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그냥 심각하지. 우리가 사실 재개발하거나 막 이럴 때 항상 보기에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그분들이 동의를 못 해가지고 사실 재개발 안 되거나 늦어지는 지역들도 꽤 많은데 이거를 이제 진행 내년서부터 이제 이호정 부장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서민 주택이 이제 멸실이 되면서 없어지는. 또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호텔에 들어가 살아야 되네. 네. 전반적인 문제가 또 수반되는 거는 공급 부족 문제가 진짜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줄더라고요. 많이 3만 가고 2020년, 2021년, 2023년 되면서 뭐 진짜 한 2천 가구, 3천 가구 이렇게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네. 무슨 뭐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서 얘기했던 게 앞으로 10년 후, 15년 안에는 우리나라의 다세대가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하기 되게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안 그러면 공급이 안 되거든. 말 그대로 재건축 규제를 풀면 되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증축을 해서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가진 사람들의 주택 유형은 그대로 묶어놓은 다음에 못 가진 사람 집을 부셔가지고 고급 주택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못 가진 사람 입장에선 첫 번째 조합원 분담금 얼마나 내야 됩니까? 당장 신용불량자가 살 수도 있고 당장 빚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단독 뭐 조그만 학고방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 분담금 1억이다 그러면 진짜로 큰 부담이거든요. 못 내. 못 내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 쪼개가지고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달동네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고급 주택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완책 같은 거는 호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김현미 장관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빵처럼 빵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 만들겠다. 내가 밤새도록.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인허가를 안 내준 거는 2017년 이 정부 시작해서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빵 공장을 자기네들이 멈춰놓고 나서 빵이 지금 만들려면은 내가 뭐 기계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따로 흘러가는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에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작정하듯이 밀어붙이겠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로.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그런 파장을 좀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텐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 당연히 그게 뭔가 제도 수정을 위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노빠꾸라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직진을 하는 거죠. 노빠꾸지만 금현미 장관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한 3개월 후면은 안정화될 것 또 같습니다라고 했으니까 3개월만 기다려보자고. 또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 올해? 내년에? 내년에는 뭐 올해보다 나는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악화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 공급량이 현재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을 팔려는 사람은 없다기보다는 팔기 힘들죠. 뭐 팔면 일단 세금 많이 내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뭐 자투자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하면 또 세금 또 내야 되고 팔 때 세금 내고 또 살 때 또 취득세 또 내는데 그거를 왜 그거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공공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질에 대한 상황이 생겼고 뭐 그런 거 전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내년부터 정도면 이제 또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또 그 돈이 또 나오면 그 돈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또 활용해가지고 또 다시 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나온 돈은 전세금이든 보상금이든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동자금이라는.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 이게 부동산으로 그 돈은 우리한테 갖고 오면 안 되나? 우리한테 가지고 와도 사실 뭐 어쨌든 우리도 또 부동산 쪽으로 또 알려드리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금 흐름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김명관 부장 얘기는 어떤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량,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결국은 유동성 자금. 예. 뭐 3기 시도시 토지 보상금이 내가 알기로 정확한 거는 뭐 모르지만 뭐 48조 얘기하는 데도 있고 50조 얘기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이 48조 50조라는 금액이 이게 사실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이 많은 돈이 물론 유동성 자금으로 많이 풀렸었을 때 다시 아까 얘기한 김명관 부장이 얘기한 것도 다시 부동산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이호정 부장이 얘기했던 저가 주택으로 많이 몰았을 때 일부러 가겠지. 왜냐면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일 최고급 아파트 살 거야.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돈이 좀 많이 받았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택을 하나 살 거고. 그럼요. 또 하나는 가장 좋은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입지가 좋은 한강이 잘 보이는 재개발을 하나 살 거고. 그 나머지는 그 벤틀리 한 대랑. 이사님이 사고 싶어하는 지역을 지금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거 딱 당연한 거 아니겠어? 40조 얘기했죠. 40조. 48조에서 50조래. 용산 저기 국제무지구가 지금 그게 한 30조 사업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이 500조에서 600조 사이거든요. 와. 한 해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토지 보상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어떤 역세권 개발지,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 저는 되게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아시아나 항공 얼마 전에 인수하려고 했던 현산에서 인수하려고 했던 금액이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광운대 역세권 개발 총 부지랑 개발비까지 다 포함해서 쏟아부은 돈도 2조 5천억입니다. 그게 두 개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들어가는 부지에 들어갔던 돈이 5조입니다. 근데 50조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꽤 많은 금액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차- 엄청 좋아지겠는데. 이거 1차, 2차가 아니고 지금 뭐 2017년 말에 임대사업 활성화 제도 하고 나서 한번 폭등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파리 대책 이후에 잠깐 간보기 하다 또 폭등하고 그다음에 6.17, 7.10 할 때 또 폭등하고 12.16 규제나고 또 폭등하고 이거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 시계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제는 끝판왕으로 3기 신도시는 10년 뒤에 지어질 건데 그 땅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또 보상금을 풀어요. 대비는 해놨습니다. 대토 보상 받은 거를 신탁을 껴가지고 대출을 활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치, 나중에 하지만 개발되면 수익금 편법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눈으로 보이는 건 돈이에요. 단위밖에 안 보여요 우리한테는. 부동산으로 진짜로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사람은 다시 부동산으로 간다는 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진짜 2배 이상 폭등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은 판을 깔아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얘기를 이제 딱 들어보니까 2021년도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일단은 뭐 얘기하는 거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세 있지, 그 다음에 공급량, 주택 공급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유동성 자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세금. 요 네 가지가 내가 봤을 때 내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키워드지 않을까. 또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키워드고 우리도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마 요 네 가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폭등이 될 것인지는 사실은 내년에 돼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거수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꼭 내년 돼봐야 할 것 같나? 그러니까 거수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분만 손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 둘 셋 한번 할까요? 아니면 눈 감고 할까? 눈 감고 해볼까요? 눈 감고? 아예 창피하다. 전문가들 얘기 거수라는 것도 창피한데. 자 그래요.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하락을 못하게끔 임대차법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전세가 이하로 매매가가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근데 나도 이제 왜냐면 유튜버들 이제 다른 거 유튜버 내가 하는 거 요즘에 출퇴근하면서 좀 보게 되면 하락론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 중에 여러 가지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 코로나가 장기화하게 되면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바이든이 어떻게 됐는데 그게 남북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세계적인 경기에 대한 악화가 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뭐 금융 위기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또 한 번 오게 되면 하락이 될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또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 여파를 또 헤어나지 못해서 경기 흐름의 하락, 집값 하락은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22년을 기다려라, 2025년을 기다려라 막 얘기를 하는데 나도 솔직히 그거 듣다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사실은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내가 아는 기준,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전문 분야에 봤을 때는 현재 정부 우리나라의 흐름 자체로서는 세계 경기가 무너졌다고 해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돼 있다 보니 나는 좀 장기적이 아니라 물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난 많이 상승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많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부동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왜냐면